자, 자산 규모 전국 1위, 다정하고 든든한 우리 동네 금융기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가 후원하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6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양신문 유경종 기자고요. 네,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저희 신문이 이번 주에 창간 특집호를 발행했죠. 네, 그래서 좀 특별한데요. 저희가 이제 지면수도 굉장히 크게 늘렸고 올 컬러로 그냥 시원하게 뽑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또 고양신문 창간을 축하해주신 분들의 그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쭉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예, 저희 고양신문 이렇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많다 형통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간 특집 4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산 신도시 30년 대전환기를 맞은 고양시의 과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고양시 발전의 족쇄가 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요것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우 기자님이 시민 이동 형태로 본 교통망을 분석을 했는데, 이따가 좀 재밌는 얘기 기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별 인터뷰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특집기사 마지막은 람사르 등재된 그 장항습지를 지키는 분들을 제가 동행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도 독립영화 전용관이 일산에 새로 건립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창간 특집보의 첫 번째 기획 기사는 일산 신도시 개발 이후 저희 30년이 지나면서 이 고양시가 과연 살만한 도시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과제들을 넘어서야 하는가, 전환기 맞은 고양시 팽창에서 성장으로, 이런 제목이거든요. 팽창, 성장, 이 두 가지 차이가 뭘지 한번. 뭐 상식적으로 팽창은 뭐 늘었다,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양쪽으로. 예. 성장은 내 질적으로 달라졌다. 예, 맞습니다. 뭐 거의 정확한 답변인데, 요거를 시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면 예. 그 도시의 인구는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팽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예.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기반시설도 좀 좋아지고 산업시설도 늘어나고 교통 인프라도 좋아졌다, 예. 그러면 그건 도시가 좀 성장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어떤 있는데, 도시 브랜드의 가치가 올랐다, 뭐 그런 맞습니다. 뜻으로도 생각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1992년 일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된 후 30년이 된 고양시는 팽창 일변도였다라는 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네, 고양시 하면 뭐 베드타운, 뭐 대표적인 베드타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지금까지 확실히 늘었죠. 네, 100만 넘었습니다. 일산 신도시 입주 이전에 고양군 시절에 인구가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만이니까 정확히 5배가 늘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30년 동안 몸무게는 5배가 늘었어요. 네. 근데 운동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네. 예, 체지방만 늘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 7글자가 고양시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은 원인이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좀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1982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전문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94년도 이후 똑같은 법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인구와 산업시설을 이 수도권, 서울, 여기 집중된 거를 좀 분산시키겠다. 자, 개정된 수정법을 보면 수도권을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이게 가장 강력해요.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으로 나누는데, 이 3가지 중에 고양시가 속한 곳은 과밀 억제 권역.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 유발을 불러오는 일체의 산업시설이나 무슨 학교나 무슨 수련원이나 이런 거 일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고양시에 적용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2가지 모순을 저희가 짚을 수 있습니다. 자, 모순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거는 이 안에 이미 뭔가가 과밀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도 딴 데로 옮기고 산업시설도 딴 데로 옮겨라라는 취지거든요. 예. 이게 제정될 당시에 고양시에 뭐가 있었어요? 학교 하나도 없었고요. 산업시설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가 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린벨트에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는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 2가지에 이미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데 여기를 과밀 억제권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없는데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과밀 억제권역이 목적이 인구의 억제인데, 그런데 서울의 부동산 값이 들썩일 때마다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고양시의 인구 그 자체인 아파트를 그냥 때려 지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으로는 인구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네. 실제로 정책으로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고양시에서 저희도 산업시설이나 학교 좀 지을게요. 그러면 국가에서 안 돼. 니네는 인구가 늘어나면 안 돼. 근데 서울에서 우리 부동산 값이 너무 느는데 어떡하죠? 아 그래? 그럼 고양시에다 집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고양시가 전환기를 맞았다. 네.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앞서 말했듯이 이제 팽창만 계속 있던 고양시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예. 좀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들이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바람이 섞인 진단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가 그냥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그게 정말 고양시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난관들을 이제 이렇게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선 창릉 신도시. 예. 자, 이거 역시 아파트 때려짓는 거 아니야, 반복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이전의 택지 개발이랑은 분명히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받아낼 거는 좀 받아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판교 테크노밸리의 2.7배 넓은 자족 용지를 요 창릉 신도시에 확보를 했거든요. 창릉에만 판교를 넘는 그렇죠. 2배가 넘는 자족시설을 확보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창릉 신도시를 개발하는 대가로 고양 은평선 그리고 뭐 식사동 트램 같은 이런 교통 인프라도 예. 저희가 이렇게 수건을 해결할 수가 좀 있었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뉴스체크에서 짚어드렸는데 그 자족 용지 안에 기업 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업 지역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냥 공원 물량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공원 물량 확보가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그 창릉 신도시 자족용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네, 현재로서는 창릉에 지금 공원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0입니다, 0.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전환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인데요. 여기는 다행히 26만 평 중 10만 평이 공원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로 그럼 16만 평은 공원 물량이 아닌 걸로 남잖아요. 네. 여기에 과연 어떤 고양시가 계획하는 그런 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과제고요. 네. 자, 그 밖에 뭐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킨텍트 제3 전시장, 또 신청사도 이제 새로 건립하고, 그 다음에 IP 융복합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인천 2호선, 신분당선, 일산선, 고양 은평선, 트램 등 뭔가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걸 네. 종합해서 고양시가 30년 만에 그래도 뭔가 좀 전환의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족시설과 관련된 도시 개발이 준비 중이다. 네, 하지만 이 모든 구슬을 제대로 꿰려면 40년 동안 고양시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제는 정말 손볼 때가 됐다. 시민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호 특집 두 번째 기사 제목 이번에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스, 지하철보다 운전 선호하는 고양 시민들, 외면당하는 대중교통,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 아주 흥미롭게 제목 뽑으셨네요. 네, 이제 고양시문 창간 기념 기획으로 대중교통망에 대한 고양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기사를 써봤는데요. 네. 네, 먼저 시민들의 가진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평소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입니까? 시민 대부분이 운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직접 운전해서 간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하고 11월 고양 시민 2,784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운전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특히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네. 40대에서는 자가용 운전이 56.3%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 보니까 고양시 각 동별 지하철 접근성, 예. 이것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면접조사 질문은 이렇습니다. 거주지로부터 지하철 정거장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냐, 전철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네. 이제 요걸 물어봤는데, 먼저 구별로 등수를 좀 매겨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일산 동구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좀 가장 안 좋게 나온 곳이죠. 걸어서 평균 26.7분이 나왔고요. 네, 다음은 덕양구로 17.9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일산 서구였습니다. 서구는 평균 14.1분이라고 답했네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지하철 접근성 동별로 예.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접근성이 좀 안 좋게 나온 동네를 살펴보면은 네. 일산 동구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 중에서는 식사동이 무려 40.8분, 40분이 약간 넘었어요. 매우 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어서 중산동이나 풍산동이 2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왔고요. 일산 서구에서는 주엽동이 10분 이내로 접근성이 가장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가자마을에 있는 송산동은
29.4분으로 서구에서는 또 가장 안 좋게 나왔습니다. 덕양구에서는 뭐 예상대로 뭐 고양동이나 관산동 등 뭐 도농 복합 지역이 뭐 가장 안 좋게 나왔고요. 반면에 신규 택지 지역인 삼송하고 창릉, 이 지역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고양시 대중교통 문제 정말 기대도 열망도 많고 또 반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꽤 많이 짚어주셨는데 특히 버스 노선 개편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언급을 해주세요. 네, 그동안 고양시 버스 노선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점은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버스 노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고양시는 마을버스가 너무 많고 시내버스는 부족한 도시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중앙로로 달리게 되면서 중앙로의 버스 전용 차로가 옆에 있는 일반 차로보다 더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가 더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마을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A 노선이 들어오면은 간선과 지선 노선을 아마 개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거든요. 그 전에 지금부터 마을버스 노선, 버스 노선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특별 인터뷰입니다.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 뉴스타파 많이 들어보셨죠? 기획기사 탐사보도 굉장히 유명하죠. 김중배 씨가 누구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 MBC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언론개혁과 시민운동에 가장 선봉했었던 어르신이고요. 고양시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고양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군부 독재와 맞섰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올곧은 언론인으로 살아오신 삶의 족적을 이렇게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 정말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자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동시대인의 아픔, 고통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좀 들려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같은 이런 지역신문 이런 기자들에게 그 민주주의가 좀 일상에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보다 시민 친화적인 그런 매체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좀 열심히 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자, 고양신문 8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김중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행 취재 기사네요. 유경준 기자님이 직접 쓰셨는데 장항습지, 사랑하시는 기자답게 장항습지를 이번에 2개면이나 쓰셨어요. 네,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 등재가 돼서 좀 특별히 2주 연속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장항습지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코코리아라고 그 생태 모니터링하는 팀들이랑 하루를 제가 같이 다녔고요. 그 다음 날에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그런 환경 정화 모니터링, 이렇게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장학습지를 들어갔는데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틀 동안 장학습지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들어간 건 처음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일산에 만들어진다는 소식이네요. 네, 경기도가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독립영화 전용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 1단지랑 소노카 모텔 사이에 지금 빈 공간이 있거든요, 부지가. 거기에 짓기로 했고요. 경기도가 460억 원을 들여가지고 202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규모가 꽤 크던데 이 건물 전체가 영화관으로 쓰이는 건 아니죠? 건물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라 좀 큰데요. 건물의 주 기능은 사실은 공영 주차장이에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주차장으로 쓰이고요. 건물의 4, 5층이 바로 독립영화 전용관입니다. 독립영화를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이 생긴다. 상당히 흥미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영화관 규모는 2개관이고 치면 한 100석 규모 정도 그래요?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첫 번째 독립영화 전용 극장이라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경기도의 지원으로 많은 영화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준 시장도 경기도와의 이제 업무 협약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관 건립으로 고양시가 역동적인 방송 영상 산업 도시로 부상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양봉 하면은 어디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깊은 산속이나 뭐 시골 마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양시 주변에서도 매우 퀄리티가 높은 꿀벌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두 여성분 박동주, 배은덕 씨가 벚꽃동에 있는 허니순 벌꿀 농장에서 양봉 체험을 한 후에 도시 양봉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맨 왼쪽 남자분이 허니순 벌꿀 농장의 심은 대표인데요. 6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학교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벌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은 분들은 고양신문 기사를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북한산의 멋진 전경이 한눈에 조망되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산성 입구 인근의 포인트빌이라는 카페입니다. 넓이가 무려 13,000평이라고 하니까요. 카페라기보다는 작은 수목원에 가깝다라는 느낌이고요. 정원에 정말 수많은 나무와 꽃들이 사시사철 피고 지고, 그리고 비오는 날 넓은 통유리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북한산 백운대의 그런 풍경이 너무나 멋지다고 합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힐링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